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무조건 이 경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어떻게 하지는 봐야 됩니다. 그 대주주 양도세 아까 얘기해 주실 때 네. 그거 2차 전지 섹터는 수혜를 네. 못 받는 건가요?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주가가 그래도 네. 하락을 하는 것 같아.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2차전지요? 네. 근데 2차전지도 좀 숨통은 튀게 해놨죠.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만 2차전지 투자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전 2차전지를 계속 버티시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점에 물리시는 분도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비중이 낮다라고 물타기 가능. 그리고 주식하면서 마이너스 30% 40%는 일상이다. 네. 일상이라고 생각해라. 그게 네. 팩트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곧 딱 걸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게 50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유로워졌죠. 굳이 올해 안 팔아도 뭐 내년에 팔아도 뭐 굳이. 근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2차전지는 지금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것 같아. 내려올 때까지 내려온 것 같아. 지금 뭔가 리튬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원자재 가격들도 좀 안정을 찾는 느낌이고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틴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나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거래대금도 좀 줄고 있나요? 공매도 거래되고요. 공매도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보니까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위주였고 이게 버티더라고요. 지금 버티는데 못 버티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버티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의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기관들이 2차전지 많이 때리잖아요. 말로. 네. 말로 리포트를 많이 때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진짜 겁먹고 이제 진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걔들이 공매도 처럼 물량이 땡큐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들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지 않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산업을 좀 잘 보신 다음에 버티거나 아니면 투자를 더 해버리면 기관은 와씨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들도. 네.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잡아서 만약 올라간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기관 거래량 늘고 공매도 쇼커버링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기관 쇼커버링이 별로 안 보여요.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쇼커버링이 좀 나오는 네. 조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주가 올라야죠. 주가가 네, 오르고. 주가 반등으로 인한 쇼커버링. 원래 쇼커버링이라는 게 발생하는 이유가 숏은 어쨌든 주가 하락할 거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치는 거잖아요. 주가 하락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 청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네,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이제 밀린 만큼 밀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위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으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관들은 안 되겠다. 외국인들이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걸 엄청 사는데 네. 2차전지 주식들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일단 2차전지는 지금 뭔가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정말 간단해요. 걔들 투자 방법은 사람이 찍어서 매수 매도하는 건 별로 없고 진짜 기계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이런 것에 따라서 보통 이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되게 기계적이거든요.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2차전지 주식은 많지는 않아요. 뭐 LG화학은 아니죠. 뭐 물론 이제 지분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삼성 SDI, LG 엔솔이 이제 올라왔고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도체, IT 그리고 포스콜리스가 오히려 위에 있고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2, 3위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결국에 기관은 또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럼 개인들밖에 안 남는 거네요. 개인들 사실 지금은 2차전지 쪽은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엔솔이 없었어요. 11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더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다? 담아야 되는 거죠. LG 엔솔 같은 애들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상장한 지 3년 됐잖아요. 2020년도 1월 달에 똥을 던졌죠. 우리나라 증시 똥을 던져. 물적 분할. 네. 정말 LG화학 주주들을 진짜 무시한 처사. 정말 지금 봐도 막 이게 돌아가는데 2020년도 1월 달에 LG 엔솔이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에 완전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 그때 분위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2020년 3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코로나로 인한 거의 피크 최악의 시기가 2020년 3월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완전 2020년 날려버린 거죠, 완전 연말까지.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뭐 LG엔솔 기업만 봤을 때는 그거 시작이 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 말고는 기업에 대해서는 건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거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 10군데 중에 9군데를 뭐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수주 잔고가 500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LG엔솔은 장점 중에 하나가 특허가 많아요. 그 특허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라이벌 기업들이 싫어하죠. 새로운 어떤 배터리 기술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그런 LG엔솔이 10위까지 올라왔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2차 전지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또 개인이 던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기관의 어떤 이제 매도로 인한 쇼커버링이잖아요. 네. 기관이 좀 힘들게 만들어서 쇼커버링을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외국인들이랑 같이 가자 한동안은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네. 야,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외국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나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 훨씬 더 낮은 수익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뭔가 좀 잘 같이 공부하면서 좀 버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MSCI 코리아 인덱스 지수에 네. LG에너지솔루션이 10위까지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모건스탠리에서 어. 비율을 맞춰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뭐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올리는 건가요? 그 기준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는 거네요. 없었어요. 원래 LG 화학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LG엔솔이 지금 우리나라 시총이 5위 그래도 탑에 있는데 왜 10위권도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LG 화학은 근데 있었거든요. 한 5, 6위권을 왔다 갔다 해요. 포스코일텍스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얘네들이 LG 화학 안쪽에 LG엔솔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기간을 보는 건가? 네. 상장한 다음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냐면은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따라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데 LG엔솔이 없다. 네. 근데 설마 얘들이 바보같이 LG 화학을 생각하고 있겠냐? 아니다. 나와 있다. 분명히 밑에 어디가서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딱 눈에 띄는 이제 10위권에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들의 이제 입질이 시작될 수 그럴 것 있다.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총 순위랑 거의 맞춰져야 돼요. MSCI 이 순위가 그렇죠. 코리아 인덱스 순위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맞죠? 근데 그 밑에도 이제 지금 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있지만 되게 안 맞아요.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랑 MSCI 코리아 인덱스 1위부터 10위가 잘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총 순위는 위에 있는데 MSCI 순위 밑에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LG엔솔이 저 위에 있는데 LG엔솔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10위라고 올라오겠네? 그럼 이걸 누가 올리겠어요? MSCI는 외국인들이 올리는 그죠? 거죠. 그렇게 올리는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막 그런 세부적인 거는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한다면 어차피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뭐 기간도 있을 거고 뭐 실적이나 미래 성장 다 고려해서 그게 순위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시가총액법으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딴 거 모르겠고 시총 15위권 밖에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투자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시가총액 밑에 있다가 그 매일매일 시가총액 순위를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엑셀에. 그랬다가 딱 시총이 바뀌는 기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다가 10위였다가 14위, 13위로 올라왔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거는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그리고 거의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반대로 떨어지는 기업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이런 어떤 투자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과 비슷하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이용하면은 LG엔솔은 이제 올라왔고 10인데 인덱스 내에서는 근데 순위는 저 위에 있다. 시총은 저 위에 있다. 그럼 이게 맞춰지겠죠. 조금만 더 버티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봐요. LG엔솔 사실 LG엔솔 하면은 딱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와 진짜 정말 못할 짓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것만 제외로 사실 상장할 때 그냥 인적 분할 한번 해서 LG화학주들한테 물량 좀 나눠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인적 분할이랑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물론 이제 자기들이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뭐 그건 이미 3년 지난 얘기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LG엔솔만 봤을 때는
딱히 나쁜 건 없죠. 아, 그렇군요. 그 전기차 수요 둔화, 네. 그게 우리나라만 좀 해당되고 네. 미국은 잘 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저 지난번에 한번 자료 한번 보여드렸죠. 아,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어. 갑자기 수소차 얘기 툭 올라오잖아요. 근데 뉴스들은 진짜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때 맞아요. 올려드렸던 자료들 보면은 음.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표준 이제 정도도 못 올라왔고 중국은 저 위에 있고 네. 전기차 보급률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만 맞춰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훨씬 더 높은 판매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저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좀 뭔가 안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소차 얘기가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차도 결국은 지금 인프라가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에 영향 주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수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수소 어디서 충전하려고? 사실 전기차는 그냥 집에서 이거 껴도 되긴 되지만 가능하죠. 수소 어디서 하려고요? 전 진짜 이게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사실은 수소차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 수소차 관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최근에 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잠깐 그 대체하는 것 뿐이지 이게 대세가 길게 아니다. 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2024년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국내에서도? 전기차요? 네. 국내 전기차 사실 저는 최근에 국내 전기차의 기술이라든지 이게 좀 그게 기사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급발진, 화재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비가 새는 것도 있고 물이 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이 전기차 국내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지금 이게 또 사실 이게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싸게 팔아서 될 국가가 있고 싸게 팔아서 안 될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싸게 팔면 팔리기야 팔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게 뭐냐면은 리미티드 에디션 그죠? 많지 않은 오히려 생산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열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산량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조금 문제도 있잖아요. 또 보조금을 전기차 사실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의 판매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대도 말씀드렸었지만 2025년도쯤 되면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생산 비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지기 때문에 네. 한 1, 2년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전기차 기업들은 주가 저 위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반영 또 되면은 진짜 내년부터 꿈틀꿈틀 거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때쯤 되게 되면은 이미 초창기에 전기차 샀던 분들 배터리 교체 시기 아마 지났을 거고 LFP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재생이 되니 안 되니 말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바퀴 돌았을 거고 전기차도 이런저런 어떤 시행착오도 겪어가지고 앞으로 2년 후니까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그때쯤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전기차 나쁘지 않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차를 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전기차를 얘기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해? 충전 어떻게 해? 그 불나면 문 안 열린다며 라는 생각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급발진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급발진이 됐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문이 안 열리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2025년 그때 네. 이제 보여주신 네. 자료, 되게 좋은 자료, 그것도 봐도 이제 P 값도 맞춰지고 맞아요. Q는 당연히 느는 거고. 맞아요. 거기다 지금 또 말씀해주신 MSCI 코리아 인덱스의 LG엔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전지 대장주가 순위가 올라가고. 축 올라왔다. 이런 게 겹치면 2차전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네. 전 괜찮을 거라 봐요. 괜찮을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저는 2차전지 업황의 지금 최대의 적은 판매량 감소, 뭐 수요 감소 이게 아니에요. 수요가 진짜 감소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네. 뭐 말수요가 감소된다 했을 때 진짜 적은 수요가 아니고 그런 걸 자꾸 이제 불안하게 심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게 기관이든지 뭐 언론도 결국 이제 기관들이 만든 거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어떤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도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외국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안 팔릴 뿐이지 테슬라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테슬라가 뭐 중국에서만 안 팔린다고 하긴 하지만 딴 데도 잘 팔리고 있고 인도량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결국 실적 발표될 때 보면 또 인도량이 늘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그런 기사나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요즘엔 안 그러거든요. 요즘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아, 혹시 그 로봇 네. 섹터도 네. 2024년 좋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네. 자기네들은 이제 전기차보다 네. 로봇 네. 회사라고도 하고 네. 로봇 sek터가 전기차보다 더 커질 거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로봇 섹터도 괜찮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로봇, AI. 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했었을 때 리플이 좀 안 좋은 리플이 많이 달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보지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어, 일론 머스크 밑에 있는 스타링크,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X까지 이 SNS 섭의 S까지 얘를 하나의 뭔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왕국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된다. 이걸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 가지고 연결하는 세상을 사실 일론 머스크는 바라고 있다. 그 테슬라는 지금 뭐 전기차 판매에 대한 거 가지고 밸류가 짜지지만 결국 언젠가는 테슬라에 대한 밸류를 다시 짤 날이 올 것이다. 밸류식을 다시 짜야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리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스타링크랑 테슬라랑 다른 회사 다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서로 시너지를 가지는 거죠. 어차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밑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삼성도 이제 이재용 회장님 밑에 삼성전자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방향 로봇에 대해서 사실 로봇 공학자들을 되게 많이 스카웃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제품들은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없는 제품이 나오진 않았어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전 테슬라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뭔가 제품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쫄쫄 입고 나서 댄스하던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어떤 로봇 기업들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을 붓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되면 경쟁이 되고 경쟁을 넘어설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뭐 택시든지 자동차를 로봇이 조종하는 로봇이 조종하고 거기에 AI가 포함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보고 있고 스타링크로 띄워가지고 이 차의 위치라든지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X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또 연결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합병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봇 관련주들을 봤을 때 테슬라도 그런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나라 기업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먼저 나설 거다. 왜? 투자 안 하고 돈 움켜쥐고 있고 무조건 돈 쥐고 있고 그럴 거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작년 초죠. 그러니까 22년도 초, 21년도 말 그때쯤에 무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은 경기 침체 다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안 온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죠. 되게 외로운 싸움을 좀 그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진짜 돌이켜보면은 네. 김정인 대표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그쵸. 얼마나 알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무조건 이 경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어떻게 하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이 어느 업종에 돈을 푸는지 한번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삼성이 바이오로직스, 삼성이 로봇. 이쪽 라인들에 지금 돈을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ING죠. 네. 여전히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뭐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이미 그거 가지고 실적을 내고자 했었으면 어떻게든 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본 거죠. 지금은 좀 더 발전시키는 게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로봇은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자영 대표님께서 진짜 상황이 어려울 때 네.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는데 네. 그 상황에서는 힘드니까 네.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호응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돌이켜 보면 진짜 많이 맞으셨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비관론자로 살까? 사실 이게 사실 비관론자로 사는 게 진짜 편해요. 왜냐면은 비관론자는 뭐 안 좋을 때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은 듣게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 보는 그런 네. 거랑 심리가 비슷하죠. 네. 전 보러 왔을 때 사실 최소한 우리는 최소한 본전이잖아요.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그냥 나랑 달라진 거 없어. 근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우리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안 좋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저 같은 이제 강세론자들은 진짜 안 좋을 때 버티세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 많았었어요. 저도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버티세요. 이겨내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가능하면은 매달 적금식으로 뭐 큰 기업들은 추가 매수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욕하면서 뭐 누군가는 욕하면서 매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네 얘기 못 믿겠어서 안 하겠지만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 잊혀져요.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다들 좋다라고 하고 있고 옛날에 비관론 듣던 사람들도 어느새 이제 강세론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잊혀져요. 뭐 그거랑 상관없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진짜 최근에 2, 3년을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거를 분석을 하고 역이용해서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됐었더라. 제가 작년에도 진짜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작년 연말에 이제 1월 달에 분명히 여러분 23년은 침체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1월 달에 많이 누르면은 그리고 13년도는 중간에 누르면 그걸 매수 기회로 삼으세요. 분명히 그때보다 연말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수 기준으로 맞아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맞아요. 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24년도도 1월 달보다는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1월 달보다 그 12월 연말 지금보다 내년 연말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와.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주주 양도세가 풀렸잖아요. 그렇구나.